요즘 보면 기술 개발 속도가 워낙 빨라져가지고 몇십 년 후면 이런 우리 일상이 로봇과 함께 사는 삶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마도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 특히 로봇과 함께하는 그런 인류의 미래에 관한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될지 상상은 많이 되는데요. 지금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우리 생에 한 번쯤은 로봇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저번 시간에 교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모든 생활에서 이제 그 로봇이 대체가 된다면은 이렇게 직업이 이제 사라지고 또 그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또 생겨날까 저는 또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도 이 로봇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좀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긴장감을 쉽게 늦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도 좀 네,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들 이렇게 지난 시간 교수님 말씀을 듣고서 앞으로 이렇게 로봇과 함께하는 삶이 더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도 느껴지고 약간의 살짝의 걱정도 느껴지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은 아마도 오려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우리가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이스트 고경철 교수님 모시고 로봇에 대해 듣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들 준비되셨죠? 네. 빨리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다시 보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요. 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로봇의 현실, 그다음에 현재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다에 이제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그러한 로봇들이 이제 다가올 미래 세상이 통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고민이야 여러분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조금 더 다른 분들이 한다고 보여지고, 우리 자신들은 이러한 거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하는 것도 좀 같이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중간중간에도 또 한번 또 제 의견에 좀 더 보완될 질문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어떻을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로봇 하면 아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곧 다가올 인간과 같은 모습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던져요.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로봇 하는 사람들이나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인공지능 자체를 세 가지 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전문화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은 예를 들면 바둑을 둔다 그러면 바둑만 둘 줄 알고, 수술 로봇을 한다 그러면 수술에 어떤 특화된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제너럴 AI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뭐라 그러죠? 다목적 또는 만능 AI가 있을 수 있죠. 하나의 프로그램이 로봇도 잘 동작시키고 또 어떠한 진단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제너럴 AI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하는 사람들하고 인공지능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이 제너럴 AI가 특히 로봇 AI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로봇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또 그 작업된 환경하고도 서로 반응을 해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만 딱 특화돼 버리면은 그것이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학습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내가 적응을 못하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인간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미리 프로그램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학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것이 오동작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을 좀 더 뛰어넘는 연구를 우리가 제너럴 AI 기술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스트롱 AI. 스트롱 AI는 좀 더 우리를 공포로 몰아갈 수가 있는 거죠. 즉 인간의 명령을
안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그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감독을 아십니까?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네. 역시 조금 세대가 약간 차이가 나네요. 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간의 명령을 듣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셧다운을 내리게 되는데 스스로 셧다운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지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로봇 또는 인공지능은 다 인간의 명령을 알아듣게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뭔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AI를 스트롱 A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그게 언제 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자고 많은 또 과학자들 또는 미래학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거에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의 AI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얘기를 고민해야 되겠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스트롱 AI는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또는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또는 다가오더라도 우리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니다 우리는 해로운 방향으로 다가올 것이다 많은 의견들을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정말 이제 인공지능이 꼭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네. 이렇게 인간의 그런 능력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발의가 되면 네. 이제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뭔가 우리 인간의 그런 가치를 위협하는 네. 일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뭔가 법제화라든가 네.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네. 서로 이제 하나의 이제 제도화를 하고 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것은 금지하자. 금지 규약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뭐 가장 비근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핵물질이죠. 핵물질이 아무리 우리의 에너지를 좋게 하고 또 전쟁도 일찍 끝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컨트롤을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좀 막아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은 안 드렸지만 킬러 로봇이라는 것도 있어요. 킬러 로봇은 인간의 얼굴 인식을 가능하는 기능하고 내비게이션 기능을 가능하게 되면은 거기에 소형 곤충 로봇 같은 걸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을 크루즈 미사일처럼 어느 도시를 공격하라 하는 미사일처럼 어느 사람을 공격하라.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허용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사회생활을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막자 이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뭐 사실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뭐 우리 인간 내부에서도 테러리스트가 있듯이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지 말자는 측도 있어요. AI 시작도 하지 말자. 결국 우리를 언젠가는 우리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것을 시작하느냐 막는 것은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러다이트 운동하고 비슷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오해인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통제를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파멸로 이끄는 것은 AI만 있을까요? 약물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수단도 있는 것이고 많은 부분이 있는 건데 그때마다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걸 통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통제를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면은 우리 자체가 그만큼 노력을 덜 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미리 지금 질문에서 대답이 살짝 결론이 나왔는데 앞으로 미래의 직업들은 무엇일까? 그렇죠?